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말 그대로 빼박 검찰개혁에 좋은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분이 열심히 밝히고 있는데, 제가 군사건 3,000건 정도 그 머리 좋다고 하는 군 법무관들하고 갖은 꼼수 부리는 것들, 그 경험을 통해서 제 개인적 관점에서 포인트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박세연 특수보는 여인영과 이진우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구장 표시까지 하면서 이들은 장군이기 때문에 군 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법하게 기소했다, 당구장 표시로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검찰은 공수처, 경찰, 검찰, 그리고 군 검찰 사이에 수사 관할권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김용현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1조 1항 1호 단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수사 개시권 포함이 안 되는데 왜 수사 개시를 했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는데 왜 기소를 했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꼼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인영 공소사실을 보면 수사 2단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지나가듯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김용현 공소사실에서도 노상원에게 지시를 했고, 노상원이 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체포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수사 2단과 관련된 검찰의 내란 관련 혐의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노상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물론 정모 대령을 제가 소령 때 제가 교관이었고 학생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중령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소송해서 무죄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만큼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에도 제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혹시나 0.1% 특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가 충돌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문만 했습니다. 자문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관계를 주면 저는 법률적 검토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까지는 무죄가 나왔지만 네 번째 사실관계에서 진실되게 이야기했고, 저는 계속 진실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노상원이가 야구방망이, 망치, 안대, 재단기, 그 재단기로 손가락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라고 했고, 그것도 작년 11월 17일부터 그리고 12월 1일 날은 그거를 구입했는지 챙겼고, 그리고 노상원이 하는 말이 조지면 다 분다, 노태악은 내가 신문한다, 내 방에 야구방망이 갖다 놔라. 수사관에
폭행 협박하겠다는 의미죠. 이 수사 2단 노상원의 지시, 김용현의 지시에 의한 노상원의 지시에 의해서 구모 장군이 단장, 박모 장군이 부단장, 그리고 1대 김모 예비역 대령, 2대 김대령, 현역 김대령, 그리고 3대가 바로 정모 대령, 이렇게 1, 2, 3대로 수사 2단이 구성이 돼 있었고, 이 합동수사본부의 방첩사와 특전사와 정보사 수사관들이 모이는데 바로 방첩사 수사관의 진술에서 성관이를 제압한 다음에 검찰과 국정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관련된 인사명령까지 이렇게 증거들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모였고, 그 이후에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방부 장관과 급하게 통화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안 돼서 차관과 통화한 증거가 있고, 그 이후에 김용현이가 자진해서 검찰청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 검찰청에서는 핵심 장군 4명, 여인영 포함해서 4명의 장군을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도대체 증거는 압수수색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신병만 확보하고 증거는 소극적이었다. 즉 진실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기소했고, 여인영 기소했고, 이진우 기소했고, 대략 검찰의 내란 관련된 증거들과 관련성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소가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번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검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검을 방해해야 지금의 이 기소로 몰고 가야 합니다. 재판에서 계속 검찰이 기소를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특검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소를 하면 증거 기록을 냅니다. 증거 기록을 추리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방첩사 직원 진술 등 30가지의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검찰의 내란 관련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빼고 그 중에서 10가지만 추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10가지만 추리고 20가지는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김용현을 기소했다. 그리고 여인영을 기소했다. 이렇게 하면 그 공개된 기록, 재판에서는 증거 기록이라고 합니다. 수사 기록 중에 예를 든 30가지 중에 추린 10가지, 이것만 가지고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특검을 계속 출범이 안 되도록 하다가 특검이 출범해서 모든 기록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들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장과 그 관련된 증거 기록만 주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검사라면, 특검 검사라면 그 숨겨놓은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통상은 기소를 하면 기소 관련된 증거 기록만 주고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내란 관련된
기록이 묻히는 겁니다. 이것이 공개돼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개혁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기록을 모두 이관하라고 하는데 증거 기록만 내고 수사 기록 일부, 거기에 검찰 내란 관련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이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김용현이 키 포인트입니다. 김용현을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지 말라고 한 바로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명백하게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 기소는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이 검찰을 바로 수사, 기소할 때 지켜야 될 규정을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인지해서 바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 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정도 깡이 있어야 됩니다. 특검의 검사는 이 정도 깡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바로 역사 그리고 국은 바로 세우기에 가장 걸림돌인 대한민국 검찰을 깨끗하게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급하게 찍은 거는 왜 이렇게 박세현 특수본이 수사 관할권을 위반하면서 수사를 했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기소를 했고 특검이 출범이 되더라도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결국 특검 검사의 용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